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 그 중에서도 딥러닝 기술이 이끄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은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자연어 처리 NLP 분야에서 딥러닝, 그 중에서도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은 마치 마법과 같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인간과 거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고 복잡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하며 심지어 창의적인 글쓰기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면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과연 인문학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혹자는 인문학이 딥러닝과 같은 최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먼 과거의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딥러닝 시대야말로 인문학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딥러닝 기술, 특히 LLM의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인문학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학 LOD 구축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LLM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언어 구사 능력을 보여주죠. 뉴스 기사 요약, 외국어 번역, 신화소설 창작, 심지어는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LLM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듯한 LLM의 능력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며 미래 사회의 모습을 혁신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LLM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할루시네이션 얼루서네이션, 즉 환각 현상입니다. 할루시네이션은 LLM이 사실이 아니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스마트폰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LLM이 네, 조선시대에도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주로 왕족과 양반들이 사용했으며 지능형 손 전화기라고 불렸습니다. 와 같이 터무니없는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LLM은 왜 이런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딥러닝 모델의 학습 방식과 구조적인 한계에 있습니다. LLM은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이 데이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편향된 정보, 잘못된 사실, 오래된 지식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죠. 또한 LLM은 텍스트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패턴을 학습하여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문법적으로는 완벽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문장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LLM의 할루시네이션은 단순한 오류를 넘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LLM 기반 서비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외면하게 만들 수도 있죠. LLM의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기술적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LLM에게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 프롬프트를 제공하여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노련한 변호사가 증인에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져 진실을 이끌어내듯이 LLM에게도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LLM의 답변 스타일을 개선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근본적인 지식 부족이나 추론 능력의 한계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파인튜닝은 특정 분야나 작업에 특화된 추가 데이터를 사용하여 LLM을 미세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 분야에 특화된 LLM을 만들기 위해 법률 관련 문서를 추가로 학습시키는 것이죠. 이는 LLM에게 대학원 수준의 심화 학습을 시켜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파인튜닝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모델을 재학습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RLHF는 인간의 피드백을 활용하여 LLM을 강화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LLM이 생성한 답변에 대해 사람이 직접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 LLM의 답변 품질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의 숙제를 검사하고 첨삭 지도하듯이 사람의 개입을 통해 LLM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RLHF는 많은 양의 인적 자원과 비용이 소요되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RAG는 LLM이 답변을 생성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외부 지식 베이스의 위키피디아 전문 서적에서 검색하여 참고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오픈북 시험을 보듯이 LLM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RAG는 LLM의 지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최신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LLM의 몫이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LLM의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파인튜닝을 위한 정제된 데이터나 RAG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시멘틱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문학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인문학은 오랜 시간 동안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인문학 연구자들은 텍스트의 맥락을 파악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데이터 간의 의미 있는 연결을 찾아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숨겨진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은 인문학 연구자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학자는 과거의 기록을 분석하여 사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문학 연구자는 문학 작품의 나타난 상징과 은유를 해석하며 철학자는 추상적인 개념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러한 인문학적 지식과 방법론은 LLM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멘틱 데이터는 단순한 텍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정보 간의 관계와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은 조선의 4대 왕이다라는 문장을 시멘틱 데이터로 표현하면 세종대왕이라는 개체와 조선이라는 개체 그리고 4대 왕이라는 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의미적으로 연결하면 컴퓨터가 정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인문학 연구자들은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정의하며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톨로지는 특정 분야의 지식과 개념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 분야의 온톨로지는 역사적 인물, 사건, 장소, 시대 등 다양한 개념과 그들 간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톨로지는 RAG 모델이 외부 지식 베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파인튜닝 모델이 특정 분야의 지식을 정확하게 학습하는 데 필수적인 시멘틱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한국학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지식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거대한 플랫폼이 되었지만 동시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선별하고 활용하는 능력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LLM의 등장으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를 넘어 지능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LLM을 비롯한 딥러닝 모델은 주로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 잠겨있는 보물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잊힐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학 분야에 중요한 과제를 던져줍니다. 한국학은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특히 딥러닝 모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된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한국학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외국 교과서나 온라인 백과사전 등에서 한국 관련 오류나 왜곡된 정보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한국학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LLM 시대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LLM에게 한국 전통회화에 대해 그림을 그리도록 요청하면 중국이나 일본 전통회화풍의 그림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개된 한국 전통회화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딥러닝 모델이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LLM에게 한국 역사나 문화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도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의 오류를 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고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학 LODLINKED 오픈 데이터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한국학 LOD는 한국학 관련 데이터를 웹상에 공개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연결하여 거대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LOD는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이 아니라 데이터 간의 의미 있는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능형 데이터 생태계입니다. 한국학 LOD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학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공개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기존의 오프라인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최대한 개방형 라이선스로 공개해야 합니다. 공문서, 사진, 유물, 지도, 음성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한국학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계 가독형 머신 마이너스 리더벌 데이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RDF, JSON-LD 등 시멘틱 웹 기술을 활용하여 딥러닝 모델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야 합니다. 즉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연결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며 데이터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국제협력 및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다국어 지원을 강화하여 한국학 LOD를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에 통합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LOD와 연결하여 한국학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학 LOD 구축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한국학 데이터는 고문서, 한자, 복잡한 의미 관계 등 딥러닝 모델이 처리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고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문학 전문가와 IT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학 데이터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인문학 전문가와 딥러닝, 시멘틱 웹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IT 전문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학 LOD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문서, 한자 인식, 의미 관계 추출 등 한국학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학 LOD 구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예산 지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학 데이터를 가장 온전히 공유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유의미한 방법이 바로 한국학 관련 LOD의 설계와 구축 및 운영입니다. 한국학 LOD 운영을 통해 LLM과 딥러닝 모델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학습하고 전 세계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한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한국학 LOD 구축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한국학 LOD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한국학이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딥러닝 시대의 인문학, 특히 한국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한국학 LOD 구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